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위를 살펴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약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위를 살펴본다. 흥미로운 직업인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방사선사입니다. 이 방사선사는 신체 내부 기관의 질병, 장애 진단을 위해 각종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병원에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러 갔을 때 그곳에 상주하는 인력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을 방사선사라고 일컫는데요. 참고로 방사선사는 의사를 보조하며 일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에 속해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그럼 방사선사는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업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방사선사는 진단 방사선사, 치료 방사선사, 핵의학 방사선사로 나눕니다. 진단 방사선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 MRI 검사, 초음파 검사, 유방 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혈관이나 장기의 조영술, 확장술, 삽입술, 제거술 등 영상의학적인 측면의 중재적 시술도 담당합니다. 네, 모두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무들이네요. 그럼 치료 방사선사나 핵의학 방사선사는 이 밖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 방사선사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 모의치료, 치료계획 수립, 방사선 치료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문의 처방에 따라 온열 치료기를 작동하여 치료를 하거나 외부 방사선 치료기를 사용해서 체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핵의학 방사선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생리 해부학적 검사와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보조적인 치료나 검사는 일반 의료진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방사선은 노출량에 따라 인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장 정확한 부위에 노출시켜 치료 및 검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사라는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건데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 부위의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으로 치료할 때는 이 방사선의 노출량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치료 시작 전에 치료 자세를 잡거나 종양 조직 및 정상 조직의 위치를 파악해서 의료진과 상의 후 치료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는 것도 모두 방사선사의 역할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방사선사는 어떻게 환자를 검사하게 되나요? 네, 가장 보편적인 진단 방사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기기, 또 조영제, 약제 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데요. 필요시엔 검사나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후 촬영을 위해 환자의 위치와 자세를 조성한 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얻어진 영상을 재구성해서 기록계에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없을 때는 이 민감한 방사선 장비들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화질이나 성능을 검사하고 영상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도 방사선에 다량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한 직업은 아닌가요? 네, 사실 방사선사는 의료 분야 직종 중에서 피폭 선량이 가장 많은 직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방사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요. 그러나 이 방사선사 스스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폭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서 다른 직업보단 다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강도가 높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안정된 전문직이라는 점이 방사선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를 살피며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방사선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과학기술과 관련한 신직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마치 마법 같은 유망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니, 과학과 마법이란 상반된 두 단어가 어우러진 직업이라니 그런 직업이 정말 존재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직업의 이름 바로 홀로그램 전문가인데요. 홀로그램은 완전하다는 의미의 글이 써인 홀로스와 사진, 이 메시지라는 뜻을 갖는 그램의 합성어로 완전한 사진이라는 뜻을 가진 입체 영상 제작 기술입니다. 홀로그램 전문가란 이러한 홀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해서 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홀로그램 하면 카드 뒷면에 있는 무지개 빛깔의 작은 무늬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홀로그램을 입체 영상을 제작해 콘텐츠를 생산한다니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아마 홀로그램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박한 아나운서처럼 복제를 받기 위해 붙은 스티커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아이언맨에서 이 주인공들이 가상의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 역시 홀로그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빛이 평면 화면에 쏘아서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영상을 구현해내는 홀로그램의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흥미롭게 봤던 장면이 홀로그램을 이용한 것이었다니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홀로그램 영상은 아직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영화만큼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홀로그램이 결합된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문화 콘텐츠에선 얼마든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 광화문에서 유령 집회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집회하는 시민들의 영상을 쏴 마치 실제 집회를 하고 있는 듯한 연출을 했던 이벤트였는데요. 이 역시 홀로그램을 활용한 집회였습니다. 홀로그램은 이러한 집회는 물론 최근엔 콘서트나 뮤지컬과 같은 화려한 영상이 필요한 문화 콘텐츠에서도 자주 활용되며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화문 유령 집회 정말 화제가 됐었던 집회잖아요. 그게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집회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홀로그램 기술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홀로그램 기술은 스크린에 반사된 영상을 보여주는 유사 홀로그램으로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홀로그램은 아닌데요. 현재는 완전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만약 홀로그램 기술이 보다 발전하면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의료나 정보통신, 건축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령 X선이나 초음파로 촬영한 인체 장기를 홀로그램을 이용해 3차원으로 보고 나면 개복 수술 없이도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홀로그램 분야에 뛰어들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전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홀로그램 전문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 홀로그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시각 디자인학과나 영상 그래픽 디자인학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와 관련한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직업보다 기술의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영상 제작을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툴은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분야와 관련 기술, 콘텐츠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연구소나 영상 제작업체, 공연 기획사, 멀티미디어 제작업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최근엔 충북대와 구미시 한국광기술원 등의 홀로그램 융합기술 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보다 발전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관련 석사를 전공한 뒤 이러한 연구소에 취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불가능할 것 같은 과학기술과 마법이 홀로그램 전문가라는 직업을 통해 함께 융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할 부분도 활용할 곳도 많은 홀로그램 분야. 여러분이 먼저 뛰어들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때 꼭 사용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하나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망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지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저도 오늘 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사용했던 버튼이라는 건데 이걸로 각광을 받는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 박하연 아나운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모티콘 작가입니다. 이모티콘이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과 조각을 뜻하는 아이콘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컴퓨터나 휴대폰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해서 만든 일종의 그림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에서 감정 표현을 강조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이모티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에서도 그림형의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이모티콘을 그리는 이모티콘 작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메신저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하는데요. 글만 적었을 때 어쩐지 딱딱하게 느껴질 때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모티콘을 탄생시키는 직업이 있더니 참 흥미롭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히든잡을 통해서 이모티콘 작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인들 사이에선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웹툰 작가나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 직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구글 플레이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매출액은 약 3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차 규모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망도 밝다는데요. 무엇보다 미술,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발굴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모티콘 작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와, 그렇다면 저처럼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신 이모티콘 작업을 위한 포토샵과 리소스 출력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2D, 3D 그래픽 제작법을 배우게 되면 보다 풍부한 디자인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참신하고 개성 있거나 매력 있는 캐릭터를 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모티콘 작가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구입하신 이모티콘도 미술학적으로 그리 뛰어난 캐릭터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모티콘 시장이 가장 큰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이모티콘을 보면 이 그림의 변화 없이 무심하거나 약 오르는 캐릭터의 이모티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이모티콘은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건가요? 네, 과거엔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전문 기획사가 있었지만 요즘엔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모티콘을 제안받는다고 합니다. 가령 카카오톡의 경우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이미지 시안 24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라인은 개수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8개, 16개, 24개, 32개 중 개수를 골라 이미지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한 달에 약 2천여 건의 이모티콘 제안이 들어오지만 이 중 실제 상품화되는 건 100여 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미승인이 되었다고 포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기 작가들도 제안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하다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 언젠가 이모티콘으로 선정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캐릭터들의 동작과 표정이 보다 생생하게 표현됐을 때 실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메신저가 담긴 이모티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히든잡이 있었네요. SNS와 메신저 사용에 즐거움을 더하는 이모티콘 작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신만의 기술로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보람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소개만 들어도 정말 특별한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인가요? 네, 이 특별한 직업의 주인공은 바로 의안사입니다. 우선 의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의안은 쉽게 말하면 인공눈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눈의 외상이나 종양 혹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눈의 모양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보조 미용 기구가 바로 의안입니다. 의안사는 이러한 의안을 제작해주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직업이 있었네요. 의안사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시각장애인은 의안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 의안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보조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고 사회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의안을 착용함으로써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안구를 적출한 뒤 의안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빈 공간 때문에 해당 부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얼굴이 비대칭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의안을 착용하면 얼굴의 형태가 바뀌는 미연의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신체의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인 눈에 착용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이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안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나요? 네, 의안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우선 적출된 눈 안에 치형본을 뜨는데 사용하는 석고의 일종인 알지네이트를 넣는데요. 이 알지네이트가 굳으면 이를 토대로 모형틀을 만든 뒤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로 사용자의 모양에 맞는 의안을 본을 뜹니다. 이 본이 완성되면 사용자의 눈에 맞춰 다시 끼워서 이 맞는 동공의 위치를 그려넣는데요. 이후 인체 무해한 염료로 의뢰인의 눈에 비슷한 동공과 홍채를 그립니다. 만약 양쪽 안구가 적출됐을 경우 의뢰인의 머리와 피부색 혹은 과거의 사진을 참고해서 의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까지 정교하게 재현을 하는 건 필수입니다. 동공과 홍채의 색도 중요하지만 흰자의 색이나 혈관의 분포도 최대한 실제와 같이 그려내야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투명한 레진을 바른 뒤 열을 가해 의안의 투명도를 살립니다. 이후 연마 작업을 통해 의뢰인이 의안을 쓸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게 되죠.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는 의뢰인이 직접 착용을 해본 뒤 불편함이나 부자연스러운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안을 만들게 되면 작업 기간은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눈을 재현해내는 작업이다 보니 상당 기간이 걸리는군요. 거기에 착용감까지 고려를 해야 하니 작업 과정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겠네요. 의안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국엔 의안사가 되기 위해선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국내엔 의안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게 되면 의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의안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직 의안사에게 도제식으로 제작 방법을 배운 뒤 의안 제작 업체를 개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엔 3D 프린터를 통해 의안을 제작하는 방법도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의안사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3D 프린팅 기술을 미리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작하는 동안 장애를 얻은 의뢰인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주고 의뢰인에게 새 삶을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안을 만드는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눈은 물론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직업 의안사. 보람 있는 일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